이미 2단계에서도 삼부 토건은 우량 기업도 아니었고 전문 기업도 아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 주가 시장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삼부토건이 정상적인 기업이 아니고 예. 기업 사냥꾼들한테 이제 수중에 넘어간 일종의 쉘이라고 부릅니다. 그거를 조개 껍데기. 주가 조작 세력은 그 쉘으로 불리는 기업을 그냥 껍데기를 인수해서 예. 이런 전형적인 뭐 우크라라든가 뭐 이런 무슨 뭐 바이오 신약이 개발된다, 뭐 새로운 뭐 호재가 터졌다 이러면서 네. 호재성 정보를 띄워서 주가를 띄우고 그 다음에 그 호재성 정보를 펄이라고 해요. 예. 진주라고. 예. 그래서 쉘 속에다가 펄을 넣는 거죠. 예, 그래서 주가를 띄우고 그 다음에 차익을 실현하고 팔고 떠납니다. 예. 예. 이 여기에 이용되는 전형적인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그러면 인식이 퍼져 있었어요. 이렇게 선정이 되는 데는 뭔가 외부의 힘이 작동을 했다고 보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원희룡 장관이 우크라이나 갔을 때 예. 국내 대기업들이 참여를 했는데 예. 거기에 삼부토건이 끼어서 들어갑니다. 예. 끼어서 들어가서 그 폴란드 시라든가 폴란드 업체와 MOU를 체결하고 예. 그다음에 또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다가 1억 달러를 무상으로 거의 주겠다라고 하는 발표도 하고요. 그다음에 내면적으로는 거의 10조 상당하는 차관을 주겠다. 아주 초저리에 10조의 차관을 주겠다라고 하면 누가 봐도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공사를 할 텐데 삼부토건이 그 원희룡 장관이라든가 거기 따라갔어? 그럼 이 사람 또 MOU를 체결했어? 그럼 이게 또 다시 또 일어날 수 있겠구나. 주가가 상승하겠구나라는 기대를 갖고 개미 피해자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권력의 힘이 작용을 했다고 지금 보시는 거고, 그러면 권력의 힘에 그러면 주체가 누구냐? 결국 이게 이제 규명이 돼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 변호사님이 그 단톡방에 올렸던 그 내용, 예. 이게 이제 지금부터 좀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가 돼야 될 텐데, MOU를 맺고 주가가 뛰는 시기에 올렸다는 표현을 좀 정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단톡방에 올라온 내용, 이걸 보면 내일 3부 체크하고 맞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이게 2년 전에 5월 14일에 올라온 글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 그때 이종호 대표하고 그 단톡방에 있던 멤버들이 삼부토건과 관련된 사업 얘기를 그 전부터 많이 해오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 멤버들 사이에서? 예, 저희가 한 3월 달쯤에 만났는데 그때도 자기소개하다가 뭐 삼부토건을 소개시켜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사업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뭐 저는 그냥 듣고만 있다가 예. 삼부 체크하고가 올라왔을 때도 저는 또 그 삼부토건 사업 얘기하시는구나. 좀 지겹다 뭐 혹시 네, 저는 솔직히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근데 나중에 이거를 알고 봤더니 그 이틀 뒤에 그 우크라이나 영부인이 방문을 하고 뭐 재건 사업 뭐 이런 거 발표가 되고 삼부토건이 거기 껴들어가고 이렇게 되고 주가가 확 떴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고 나중에 이제 충격적인. 네.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그 김기현 변호사님 말씀하기 그 한 달 전에 2023년 2월 달에 삼부토건 대주주가 DYD로 바뀌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주가 조작을 위한 매집이 시작되지 않았는가. 그 주가 조작 그래프 삼부토건을 보면 그런 좀 의심을 하게 되는데 또 시기가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3부 체크하고라고 하는 내용을 올린 사람이 이종호 씨. 예, 그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 그리고 그렇죠.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네. 사실 주가 조작 세력들이 이제 펄이라고 하는 호재를 만들어내 가지고 주가를 띄우잖아요. 네. 근데 그 호재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 사기꾼들이지만. 네. 예. 근데 이 사람들은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뭐 재건 사업에 그냥 삼부를 탁 끼워 넣음으로써 너무나도 손쉽게 그런 펄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 예. 그렇다면 권력이 개입됐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하나 지금 그러니까 두 분의 설명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재건주로 선정되기 한 달 전에 삼부토건은 스스로 해외 사업 안 합니다라고 공식까지 했다면서요. 네. 그러면 권력의 로비를 하고 재건주로 선정되는데 삼부토건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집중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기도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삼부토건의 실소유주? 그러니까 결국은 그럼 삼부토건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실소유주든 뭐가 되든 그게 누구냐 이것도 좀 규명이 돼야 되는 거죠. 밝혀져야 되는. 지금 뭐 그 주가 조작으로 인한 불법 수익이 100억 원대 이상이라고 했는데 저는 정말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왜냐하면 최대 많을 때는 4천만 주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4천만 주요? 예, 하루에. 원래 이제 100만 주 이내에서 거래했던 기업이 4천만 주까지. 그럼 그 수많은 주식을
거래하게 그렇죠. 하고 하는 그 진짜 세력들이 누구냐, 진짜 실소유주가 누구냐 그런 데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실소유주도 저는 이제 많이들 그 소위 조씨 일가라든가 이런 것도 위시해서 소위 BP 패밀리라고 과거에 블랙펄 패밀리 이런 것도 문제가 됐는데 거기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고 지금 100억 차익은 대주주 일가의 차익만 100억이다. 뭐 그렇죠, 지금 그렇게 그렇죠, 나온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 어느 주가 조작 세력들이 자기 이름으로 주식 거래를 합니까? 예. 자기 이름으로 한 건 지금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일단 중간 정리를 하나 해야 될 게 이종호 씨가 자기가 어떤 뭐 여기 해서 그러니까 주가 조절해서 자기가 돈을 벌고자 한 측면보다는 누군가를 대리한 그런 인물로 지금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종호 씨는 원래 본인 돈이 많다기보다는 예. 돈이 많은 사람들의 그 재산을 관리해주고 대신 그러니까요. 투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종호 씨가 만약에 정말로 재건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만약에 일정하게 역할을 했다면 그거는 이종호 씨 본인의 이익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누군가의 이익을 실현시켜주기 위해서 그냥 뛰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봉사하는 사람이죠. 네. 물론 이제 본인도 수수료를 받죠 그 과정에서. 물론 수수료 네. 받겠죠.